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재 5강을 한번 펴볼래요? 5강 16쪽입니다. 16쪽 5강을 피겠습니다. 오늘 5강 마지막 강의 1강부터 5강까지 했죠. 이제 마지막 강이고 6강하고 7강, 10강까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못 따라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음번하고 다다음번 이 두 번 남았는데 그때는 실기 직접 임하고 대화도 해보고 또 부부 상담도 즉석에서 이렇게 해보고 또 여러분들 그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아무튼 사람과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제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현장에서도 질문도 하시고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칼갈이전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요. 한쪽에서 이제 칼을 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우리 강 목사님 또 한쪽에서 칼을 갈고 붕어빵도 구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할 때 우리 임하고 상담이 그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칼갈이 전도를 들으면서 그때 아주 어렵게 칼갈이 전도로 왔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두르기 쉽잖아요. 근데 이미 전화번호하고 이제 주소가 찍혔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임하고 상담을 적용해서 참하시면서 이제 질문을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먼저 강요하지 말고 제가 강의 중에 했던 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선공감, 후 땡땡, 더 크게 선공감, 후 땡땡.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따라 읽기를 했는데요. 선공감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기질상, 죄성상, 성품상 또 상처가 많은 분들은 직면을 하려고 해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냥 직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공감이 잘 안 돼요. 그때 그래서 좀 숨을 한번 깊게 내쉬면서 이제 무슨 문제, 두 가지 문제 찔러보게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가정 문제를 한번 물어보세요. 가정에 좀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가정 문제 찔러보기. 두 번째는 건강 문제. 그럼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는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다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리고 공감을 해주는 공감, 선공감. 선공감을 받아야 공감은 방어를 부순다. 명언이 있어요. 공감을 해주면 사람이 무장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여기다 데려다가 칼갈이 전도를 이용해서 뭐 거저 칼갈이 전도를 해주겠어. 이거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별 생각을 다 하고 옵니다. 그게 그죠? 근데 거기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선공감부터. 그 다음에 이제 후땡땡. 후땡땡이 뭐예요? 그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픈 사람,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있다고 하면 기도해 주면서, 그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또 영접하고 또 가정 문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임하고 부부 상담을 잘 배워서 즉석에서 5분 안에 가정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대로 어찌하든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주께 그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상담은 정신과 의사 박성덕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신 정서 중심적 부부치료, 정확히 말하면 책이 나와 있어요. 정서 중심적 부부 관계 치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말이 병원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치유라는 말을 쓰죠. 전인 치유라고, 심리 치유라고. 그런데 치료는 병원 용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부부 상담을 치료라고 쓸까요? 치유라고 쓸까요? 여기 보세요. 이 책이 이제 원서인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 오재원 박사, 릭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제 오재원 박사가 숭실대학교 전 교수 오재원 박사가 번역한 책인데요. 미국에서는 부부 문제를 치료로 봐요. 병원 치료로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만큼 이제 상담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 연봉도 닥터처럼 의사처럼 높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게 유교 문화, 폐쇄주의적인 유교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상담이 잘 안 먹혀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이 먹혀 들어가요. 이제 4강까지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이제 해답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상담을 먹혀 들어갈까요? 벼랑 끝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어디 가서 자기 부부 문제, 자녀 문제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정신과 가봐야 그냥 뭐 신경 안정제 이런 거 주잖아요, 여러분.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상담법을 좀 배워서 가정 문제를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우리 박성덕 정서중심적 부부관계 치료를 개발하신 박성덕 선생님께서 처음 사용한 구호예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까지 했어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시작.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이제 5강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강을 마지막으로 이론은 여러분에게 다 끝내겠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임하고 부부 상담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90%를 들으셨어요. 그럼 6강부터 10강까지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5강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임하고 부부 상담 2급 자격증을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원하신다면 1강부터 5강까지 5개 과제물을 내셔야 돼요. A4용지 한 장에다가 반 페이지는 요약하고 그 다음에 또 반 페이지는 어떻게 하게 돼요? 자기 적용을 해야 돼요. 자기 부부 적용이나 자녀 적용이나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자녀 관계에 적용을 해서 A4용지 한두 장, 한 장 정도 하셔도 되고요. 한두 장 해도 돼요. 이렇게 5개 과제물을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강부터 10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자습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격증 발급 조건이 10시간을 들어야 돼요. 10시간. 10시간을 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6강부터 10강까지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듣고 세계비전교회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대전 세계비전교회 유튜브를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임하고 부부치료고 이걸 묶어놓은 거 있어요. 10강까지. 6강부터 10강까지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으시면 되겠어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강의를 들었다는 댓글, 소감을 한 2줄 정도 다루시면 그것을 이제 10강까지 들었다고 제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험 문제 내줬지요? 시험 문제 내줘. 20개 시험 문제 내줬는데 한 문제당 5점씩 해서 이제 100점인데 여러분이 집에 갖고 가서 오픈북으로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 시험을 아주 쉽게 보내 그냥. 그러니까 어디 가서 또 그렇게 했다고는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과제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찾질 못해요. 이게 찾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찾으셔서 여기서 또 60점 이하 나온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나 나눠줬어요. 임하고 부부 대화 7가지 요거를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다음 주에 실기를 시험을 볼 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줄줄줄줄 나오는가. 그래서 칼갈이 전도할 때도 한쪽에서 이제 영접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선공감을 하고 후땡땡이라고 하죠. 후땡땡은 복음을 전하는데 선공감할 때 그랬군요. 아이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선공감을 충분히 하려면 이 7가지 대화를 달달달달 암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이제 7가지 대화 중에 하나씩 나와요. 몸의 대화가 임하고 대화로 바뀌면서 나와요. 근데 10번, 20번, 100번까지 연습하시라고 제가 나눠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식탁에 붙여놓고 거실에다 붙여놓고 뭐 짬방에다 침대에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복사해서 한 달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에서 입이 열릴 거예요. 아멘. 공감을 받아야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한번 실천해 주시면 선공감 후땡땡을 하게 되면 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때가 된 사람은 벼랑 끝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까요?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붙여주어도 그 사람을 전도를 못해요. 떨고 먹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칼갈이 전도 들으면서 복음 전할 때 이마구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한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분이 요리 전문가 이혜정 씨지요. 이혜정 씨 부부를 보셨는데 이분의 문제가 뭐예요? 이분들의 부부의 문제가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마구 상담, 이 부부 이마구 상담, 이마구 대화법 5분만 가르쳐 주면 바로 변화됩니다. 바로 좋아져요. 그냥 맞받아 치잖아요, 여러분. 대든다고 그러잖아요. 막 강아지처럼 막 그냥 계속 대든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이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저런 부부들이 많겠구나. 많아요, 여러분. 무늬만 부부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 제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전도서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여기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크게요.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분복이니라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분복이니라. 분복이라는 말이 뭘까요? 몫이라는 말인데 해석이 지금 몫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분복이라는 말은 마땅히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분복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마땅히 누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에 구약시대요. 군대를 간 사람이 결혼하면 몇 년 휴가를 줬는지 아세요? 1년을 줬대. 1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1년간 푹 쉬어라 그냥. 그래서 오늘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참 말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요? 죄성이 있어서 안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처 때문에 안 돼요. 죄성과 더불어 상처, 기질 때문에도 안 되고요. 아무튼 세 가지가 믹서돼서 안 되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게 하느냐. 어떻게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요. 한 이마고 부부 상담을 한 10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의 어떤 정보와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관계가 정말 이 책에서 부부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 관계는 부부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 문제다. 혼자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하여 고맙고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래 가겠지요. 그렇죠? 저도 고3 때 식중독으로 죽어갈 때 또 12년 후에 또 친구의 죽음을 그 친구가 아니라 동료 직원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느낀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자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겠지요. 근데 율법적인 관계, 사무적인, 특히 이제 부부 관계를 사무적인 관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요, 상담하기 전에는 사모님을 많이 부려먹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 목사님들 회개하시고요. 사모님과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 거래 관계, 사무적인 관계. 그러니까 집에서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듯이 집에 와서 사무적인 관계로 아내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할게. 너는 안 하면서 나는 왜 해래? 이렇게 거래 관계에 있다든가.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거래 관계, 조건부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아내와 함께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부부관계는 친구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친구처럼 살아야 된다. 친구처럼.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정서적인 친밀도가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그게 말이죠. 그게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 마태복음 19장 6절처럼 짝을 붙여줬는데 그 짝하고 어떻게 살다 왔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재미있게 잘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이고 어떻게 그런 더러운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냥 대간했어요. 아주 그냥 죽다 살아났어요. 그냥 좋은 사람을 붙여주지.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똑같다.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게 문제가 있는 내게, 그죠? 내게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목사님 부부가 행복해야 교인들도 행복합니다. 아멘. 그때는 영적인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내와 즐겁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칸 보세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장 중에서 가장 맛있는 장이 뭐라 그래요? 당장. 어렵게 생각을 하셔요. 당장이요. 당장. 지금 해야 돼. 지금.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이 뭐래요? 지금. 이제 알아차리시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벽에 붙여놓고 한 4장, 5장 붙여야 돼요. 한 장만 붙여놓고는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 몸의 대화, 어린 시절 상처받은 몸의 대화가 나옵니다. 붙여놓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내가 캐스마스크를 또 붙여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걸 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굴뚝에 문제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굴뚝 청소를 한다면 굴뚝 청소를 하는 걸 봤어요. 대나무 긴 데다가 헝겊을 묶어가지고 그냥 쏙쏙 그냥 이렇게. 그러면요 굴뚝 청소하기 전에는 부뚜막으로 부엌으로 옛날 부엌은 이렇게 낮았잖아요. 연기가 꾸역꾸역 역류예요, 역류. 굴뚝으로 연기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이 혈관이 막힌 것을 뭐라 그래요? 아픈 것은 막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해죽순 같은 거 먹으면 이제 항산화 물질이 뭐 마늘의 225배로 높아서 225배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뻥 뚫어준다는 거예요. 막힌 혈관을 뻥 뚫어 녹인다는 거예요. 혈전을 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뻥 뚫리면 굴뚝이 뻥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굴뚝으로 연기가 그냥 하늘로 솟구치는데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그걸 바라보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굴뚝이 막 하늘로 솟구칠까? 뭐가 뚫렸기 때문에 막힌 게 아궁이 막힌 게 뚫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힌 것을 뚫는 것이 여러분 치료예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떼어주세요. 오늘 두 구절은 꼭 암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히면 땀 흘려 수고해도 그 분복을 누리지 못하네요. 마땅히 누릴 복인데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현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노력해도 인생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목회해도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부부는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임하고 부부 상담은, 그래서 부부는 스스로 치료한다, 그 주제가 있어요. 그 챕터가, 이 책에 그 챕터가 한 챕터가 있어요. 부부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치유한다. 스스로 치유한다. 스스로 치유한다. 근데 이게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이너스로 만난 사람이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 만나면 스스로 마중물을 주지 못해요. 마중물이 뭐예요? 7080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잘 알 거예요. 펌프에다가, 옛날에 펌프에 물을 넣으면 그냥 픽 소리하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펌프에 바가지 한 마중물을 넣으면 넣고 그냥 펌프질을 팍 연락이 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한 바가지 놓는데 물이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마중물을 누가 먼저 줘야 됩니다. 누가 먼저 줘야 되겠어요? 남편과 아내 중에서. 아내가 먼저. 남편이요? 남편은 철들자 노망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철들면 죽어야 돼. 그래서 부부 상담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아내부터 치료해야 돼. 아내부터 개인 상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내의 어린 시절을 충분히 들어주면 어느 정도 아내들이 많이 치유가 됩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여자들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아내가 치유의 마중물을 먼저 남편에게 주면, 한 바가지 주면 한 바가지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커버입니다. 한 커버. 한 바가지였는데 요만큼만. 이게 어딘데, 이게. 요거 와요. 그랬어요. 그랬군요. 괜찮아, 여보.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런 말 하면요, 이거 뭐 듣지도 못한 말을 막 하니까 이제 저쪽 또 반응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마중물을 주는 자는 성숙하고, 받는 자는 치유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는 자는 성숙되고,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된다. 그냥 쌍방 주고받고 그냥 안 주면 안 주고 안 받고, 안 주고 안 받고 악순환이 되고, 주면 주고받고 해서 그때부터 치유의 마중물로 인하여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치유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밑에 임하고 치료법은 부부가 스스로 치료한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임하고 치료법은 부부가 스스로 치료한다. 이 치료법을 미국의 핸드릭스 박사가 8년 동안 천상의 법을 임상 시험한 다음에 만든 상담법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한때 이 상담법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실제 이혼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상담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년 전에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30년 전에 개발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쉽게 이 PPT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거예요. 저도 강 목사님처럼 좀 자랑 좀 할게요. 우리나라 최초로 유튜브를, 이 책을 가지고 이 PPT를 4권을 만들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걸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강의하면서요, 야, 이런 표현을 어떻게 내가 썼지? 그럴 정도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를 주셔서 이걸 뭐 볼펜만 들으면 막 써졌으니까 그때가. 그래서 한국적인 임하고 상담법, 이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상담을 아주 꺼려하니까 한국 정서에 맞게, 문화에 맞게 한국적인 부부 상담법 PPT 하나 만들었고요. 근데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면아이,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면아이 임하고 부부 상담법을 두 번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 성경적인 임하고 부부 치료, 요게 만들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치료법은 전인치유입니다. 전인치유. 그래서 전인적인 임하고 부부 치유법,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영적 치료는 무조건 성령 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은혜 받게 해야 합니다. 영적 치료예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면 축사해야 되고, 그 영적 치료예요. 그 다음에 혼적 치유는 심리 상담이에요. 상처 치유해 주는, 이게 임하고 부부 치료가 심리 치료입니다. 심리 치료, 마음 치유예요. 그다음에 육적 치유는 병원에서 치유되지 않는 병들, 난치병들, 불치병들,
암이나 뭐 이렇게 골치병들 있잖아요. 그런 병들은 이제 자연치유, 하나님의 방법이 자연치유니까 자연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치유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 이제 스트레스가 있어서 안 되니까 뇌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치유까지 짝을 만들어 주셔서 전인치유까지 가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동역자로 이 상담법을 이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아마 전인치유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인치유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심리치유, 영혼, 육 중에서 혼적 치유, 심리치유가 가장 중요해요. 이 심리치유를 모르면 양쪽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심리치유를 모르면. 근데 영적 치유를 잘하는 사람이 심리치유를 모르면 이 대화를 잘 못해요. 또 대화를 그냥 영적으로만 치료해 주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축사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 성도를 드리고 이제 우울증 환자인데, 그래서 갔는데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냥 가자마자 그래가지고 기겁을 해서 그냥 나왔다고 그래요. 대화법을 모르니까 아무리 큰 능력을,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고 부부 상담은 그런 대화법, 인정 공감 대화법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번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부부는 아통찰이 일어나야 스스로 치유된다. 지금 스스로 치유된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통찰이 일어나야 스스로 치유된다. 이 말은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과 눈빛을 보내는구나. 이걸 이제 아통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아통찰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통찰이 좀 뇌에서 풀어지기 시작한 하면서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일어나거든요. 한 7, 80%가 무의식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겠어요? 괜히 이런 말 했네, 큰일 났네, 이렇게 죄책감이 들겠잖아요. 근데 무의식에서 나오는 죄책감 없이 그냥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 뇌에서 저장된 이 포유류뇌, 시험 문제도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의 상처가 저장되는 포유류뇌가 있어요. 이 동물뇌라고 하는데, 이 포유류뇌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나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을 받으면 그냥 확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의식으로 전환시켜주면 그게 아통찰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아통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단도 의식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못 잡아요. 근데 무의식은 잡아버려요. 무의식은 잡아요. 그냥 순간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화를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는 뭐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분을 조절해야지, 화를 조절해야지, 선을 넘으면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무의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욱하고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한 얘기를 하면 발끈하는 거예요. 여자가 발끈하는 거예요, 거꾸로. 남편이 자기를 조금만 무시하는 말들 조금만 해도 그냥 발끈한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 보고 그런대요. 고등학교 동창끼리 결혼했는데, 당신은 진짜 남편을 알기를, 그 화투판에서 그 무슨 껍데기라고 그래요? 흑사리 껍데기를 하느냐? 왜 흑사리 껍데기를 하느냐? 나를 왜 그렇게 무시하느냐고. 그냥 그래가지고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각방쓰고.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부부 목장에서, 부부 모임에서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마침 또 그 목장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니에요. 상처가 들어보니까 엄마 아버지 좋았대요. 좋으신 분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잖아요.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나를 무시하면 발끈해. 이 발끈하는 그 발끈이, 그 화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 이마고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상처가 이마고라고 그랬어요. 이마고는 이미지, 영어의 이미지의 독일 라틴어로 이마고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부정적인 어린 시절 이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 아니래.
그럼 이제 형제나 자매를 찾아야 돼. 어떤 사람 삼촌이 자기를 그렇게 상처 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 자매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자기 언니가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한 5살 차이 나는데 자기가 태어나니까 이 언니를 엄마가 이제 돌볼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 집에 보냈대요. 서울에 할머니 집으로 보냈대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서 오랫동안 학교 다니기 전까지 사니 엄마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얘가 이 어린아이가요. 이제 학교 다니냐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그렇게 개무시하더래. 너 때문에 내가 할머니 집으로 갔다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어린 시절 내내. 그게 임하고. 그걸 이제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자기도 잘 몰랐는데 그 할머니가 할머니 집으로 언니가 가서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해석이 되면서 통찰이 그때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했다. 왜? 남편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왜 이렇게 무시하냐 나를. 그러니까 남편한테 자기가 이러저러 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한테 무시를 당하면 나도 모르게 발끈 나온다. 이게 언니한테 받은 상처가 누구한테 투사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투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하는 투사 현상이 이 부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사실을 이제 듣고 그러냐고 하면서 이해하면서 이제 부부 사이가 점점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요. 한 장 넘기세요. 웨인 루이스 부부 상담 사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한번 두 부부 이제 실제 5강에서는 이제 실제 상담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상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부를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부부를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 교회에 혹시 부부 활동으로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다면 한번 그 부부를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기 바래요. 아내는 이성형이에요.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요. 이성형은. 남편은 감정형이에요. 감성형이라고도 해요. 감성형은 좀 로맨틱한 사람, 좀 얌전한 사람을 말하고, 감정형은 분노 혈기가 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대개 이성형끼리 잘 안 만납니다. 또 감성형끼리 안 만납니다. 연애 시절에 상대방이 나보고 다른 것을 매력적으로 느껴서 다른 형으로 만나요, 여러분. 같은 형으로 절대로 잘 안 만납니다, 여러분. 그 살다 보면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저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내가 미쳤지 왜 저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근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콩깍지로 나오니까 깜빡 속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이제 이성형 말고요. 이성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잔소리형입니다. 이성형은 옳고 그름을 엄청나게 따지는 형을 잔소리형이라고. 이것은 4대 창세기의 선악과를 다 먹고 4대 저주 중에 세 번째 저주라고 그랬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저주는, 잔소리는 죄송하지만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잔소리가 저주니까 저주를 해서 남편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고쳐지죠. 그건 그냥 잔소리해서 고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잔소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임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잔소리형, 이성형만큼이나 힘든 사람이 감정형입니다. 분노 표출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분노 표출을 잘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간다고 그래요. 여기 이 교재는 없지만 전인치유 교재에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확대형과 축소형이 있어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 분노를 안으로 삭히는 사람. 이렇게 축소, 확대. 밖으로 확대를 시켜서 욱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다 위험하다. 다 위험하다. 내가 잘 대답할까 미리.
미국에서 노스캐리나 대학인가요? 그 대학 맞나요? 그 대학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25년 동안 이 확대형 분노가 심한 사람을 2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이분들 중에 심장병으로 일찍 죽은 사람이 7배나 높대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보다 7배가 높답니다. 왜냐하면 확대 밖으로 표출하면서 뭐가 뛰기 시작해요? 심장이 무진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거북이는 1분에 60초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심장이? 10번 뜁니다. 10번. 6초에 한 번 돼요. 6초에.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 거북이한테. 나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진짜 한번 심장에다, 거북이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한번 만져보려고 싶어요. 한번. 거북이 어디 있으면. 근데 6번. 그러면 10번을 뛰면 6초에 한 번인데 이제 한 번 뛴 거야. 이제 한 번 뛴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몇 년 살아요? 최고의 장수동물 300년 살아요. 십장상에서 1등이잖아요. 쥐는요, 제가 참고적으로 쥐띠예요. 쥐띠. 쥐는요 1초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심장이 5번, 100번, 100번을 어떻게 뛰어? 말을 해도 그렇게 그냥 5번 뛴 5번. 1초에. 뛰어보겠습니다. 똑딱 하면 여러분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5번을 한번 쉬어보세요. 똑딱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똑딱. 그래서 쥐는요 1, 2년밖에 못 산대요. 심장에 무리가 돼, 심장이 파열돼서 무리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확대형도 위험하고요. 축소형은 왜 위험할까요? 저는 축소형이에요. 내가 다 그냥 혼자 삭혀 그냥. 그래가지고 몸이 다운됐어요 요새. 강의 끝나면 저 사택으로 올라가서 쉬어야 돼. 그럴 정도로. 근데 요즘에 이제 이 해죽순 먹고 또 화타숙룡이라고, 여러분 검은 숭룡 있잖아요. 영조대왕이 83세까지 살았대잖아요. 화타숙룡 먹고. 그래서 그 화타숙룡은 독소를 빼고 해죽순은 뭘 빼요? 활성산소를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먹고 조금 이제 좀 희생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목회할 때는 원고 보느냐고 정신없어요, 여러분. 사람 눈을 못 쳐다봤어요, 내성적이라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불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시켜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 눈을 보고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이게 몇 년 안 됐다니까, 이렇게 강의한 지가. 저기 앉아 계신 우리 김영주 원장님이 저를 그 양천치유센터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강사로 엄청나게 저를 세워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축소형도 위험한, 무슨 병이 걸려요? 화병이 걸립니다. 화병. 스트레스를 다 삭혀요, 여러분. 진짜요. 뇌치유에서 분노, 스트레스, 뇌파 측정하는 기계가요 딱 뜨는데요. 제가 분노, 스트레스가 빨간줄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한 100이라면 100%라면 7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으로 삭히는 사람, 특히 여자분들이 안으로 삭혀요. 여성성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이거는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런 전조 증상이 없이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약한 곳으로 암이나 뭐나 이런 뻥 터져요. 뻥 터져. 바로 그냥 터져서 그냥 이렇게 응급실에 가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래요.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갑자기 죽는 사람들. 이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만땅차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화병이 HW 화가 HWA죠? 화 그렇죠. HWABOUNG 화병이라고 미국의 그 세계 의학 백과사전에 한글로 그대로 적혀 있다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 화병이 많대요, 여러분.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한민족. 그래서 부부 상담이 안 먹혀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냥 상담을 받으면 많이 좋아져요. 많이 좋아지는데 이게 안 받으니까 이게 화병이 생겨서, 이 화병이 스트레스. 어제도 제가 부부 상담을 한 번 했는데요. 남편이 그 스트레스를 안으로 다 삭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그 삭히니까 고지혈, 고혈압, 당뇨. 그래서 대표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내놓고 상무이사한테 대표직을 넘겨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가요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 다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분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루이스 부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로 인하여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아내하고 소통도 안 되고 이혼해야 되나 벼랑 끝으로 갔어요. 벼랑 끝. 이런 사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잖아. 알았어, 됐어, 그만해, 에이씨 하면서 그냥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 그럼 아내는 이런 남편을 잔소리로 변화시키려고 기대를 하지만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통치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근데 여자분들이 이제 중년이 되면 아줌마 기질이 나오잖아요. 아줌마 기질이. 남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하고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쫓아가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부부인데 부부 공통적인 생각 한번 보세요. 불행의 원인은 상대방에 있다. 내 탓이 아니고 당신 탓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투사현상, 내로남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생고생하고 있다. 근데 왜 모를까? 이걸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거 내 문제네. 이거 설교해도 우리가 목회를 해도 이거 내 문제네. 아멘. 목사님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 받고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냥 설교 듣다 그냥 부부끼리 앉았으면 쿡쿡 찔르잖아. 당신 문제, 당신 얘기한다고.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느냐? 거기 써 있어요. 이것을 가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가면, 독일 말로는 라틴어로는 페로조나라고 합니다. 페로조나 현상이다. 페로조나 현상이다. 페로조나 현상이다. 제가요 가면 쓴 사람 한번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인물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임진왜란 때요. 이순신 장군이 큰 일을 했습니다. 이순신 없으면요 전라도만 먹혔으면 다 이제 먹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모함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원균이었죠. 원균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뭐 원균하고 제가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가면을 쓴 사람이에요. 시기를 합니다. 가면을 쓴 사람은 남 잘 되는 거 못 견뎌요. 그래서 시기를 합니다. 모함을 해서 선조대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이순신은 쫓겨났어요. 여러분. 상군 수군 통제사 자리에서 박탈당해서 백의종군 하잖아요. 여러분. 원균이 그 자리를 빼앗고 어디를 쳐들어가요?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쳐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어. 어디? 부산진. 그 본진을 본진 거기를 쳐들어가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이순신은 전략상 거기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잘못 쳐들어갔다 다 죽는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원균은 용맹한 척 했어요. 여러분. 가면을 썼어요. 까짓것 사나이가 한번 쳐들어가지 뭐. 나를 따르라면서 313척을 끌고 들어갔지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311척인가요? 그리고 300척을 빼앗겼어요. 300척.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원균도 육지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머지 11척은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갔잖아요. 다 뺏기고 이게 뭐 낭패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면이다, 그냥 가면 이게. 그리고 원균이 이제 육지로 도망가서 막 도망가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가슴으로 그냥 막 와닿더라고. 그냥 그 원균의 마음이 보여. 어떻게 보이냐면 나레이션이 나와요. 또 기가 막히게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막 도망가면서 원균이가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자가 이제 나레이션 해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알았다. 이순신이 맞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늦었다. 하는 순간 조총 소리가 뻥 소리가 나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가면이에요. 이게 가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철들자 노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을 벗고 원균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면이에요. 가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가면을 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돈, 명예, 권세를 가진 정치인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도라고 그랬죠. 불륜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날아간 사람들, 예? 그 지금 날아간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전번에. 못 들은 척 하시네요. 날아간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서울시장 날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여성 인권 변호사예요. 그런데 여성 스캔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분이 여성 변호, 그거 여성 변호 전문 변호사예요. 전문. 그렇지, 그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면이에요. 그 나중에 시장님 어디 가십니까? 비서실장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시장이 그러더래요. 사내가. 왜요? 감당이 안 돼. 그때 가면 벗어진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경찰에 고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수치가 그때 드러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마지막 자존심에 타격을 받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언제 죽을까요? 자기를 한 사람이라도 공감해주는, 자기 말을 일이라도 하나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죽는데요. 근데 남자들은 치명적인 자존심에 타격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그때 죽는다는 거예요. 많아요. 정치인들 날아간 사람들. 부산시장도 날아갔어요. 여기 가까운 충남 도지사도 날아갔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국회의원 배지 또 날아갔어요, 여러분. 마지막 가는 곳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이게 상처예요, 다 상처예요. 죄성도 있지만 결핍이 심한 거예요. 그 결핍을 돈, 명예, 권세로 채우고자 했지만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것도 안 채워지면 이제 음란으로 가는 것인데, 애도로 가는 것인데, 이게 무슨 누구 문제예요?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살리기 운동을 제가 운동본부를 한 10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이니까 너무 좋네요. 함께 가정을 살려냅시다. 영혼도 살려내고, 할렐루야. 아멘. 자, 상담사 관점에서 보면 이마구 찾기, 남편 분노 밑바닥이 무엇이 깔려 있는가, 가계들을 분석해 보니까 엄마 상처가 깔려 있대요. 남편 뇌 속에 엄마 상처가 저장되어 있어요. 엄마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 이 사람은 아내 얼굴에서 누가 보일까요? 엄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투영되는 거예요, 엄마 얼굴이. 그러니까 잔소리를 한마디 했는데도 10마디로 들린다는 거예요. 엄마 상처가 기저질환으로, 이렇게 코로나 때 기저질환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꼭 맞아야 되잖아요. 백신 꼭 맞아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 그 아내 얼굴에서 엄마 얼굴이 보이면 10배로 아내 때문에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정집사님하고 남자 집사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청소를 안 한다고 잔소리를 그렇게 듣고 자랐대요. 그래가지고 앉았다 하면 이 사람은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새끼 이게 뭔 청소를 했느냐고 또 혼내키고 또 혼내키고, 숯뚜껑도 그냥 싹싹 닦고, 뭐 아무튼 기름 뭐 아무튼 쓸고 닦고 기름치고, 아무튼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대요. 엄마 아빠는 다 고기 잡으러 가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데요, 엄마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있는, 자기 귀를 막고 있는 엄마 잔소리가 귀에서 막 들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부들은 그 안에 분노의 원인이 수치심과 억울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렇다. 깔려 있어서 그렇다. 치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PC 치료를 해야 된다. 페어런츠 차일드입니다. 영어로 PARENTS. 다시 한번요. PARENTS. 페어런츠 차일드는 알죠? CHILD.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모하고 어린아이하고 어린 시절로 들어가서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상처받은 얘기를 이제 서로 역할극을 마주 앉아서 역할극을 하고 하면은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아, 우리 남편이 저런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우리 아내가 저런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빌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들면 부부는 무조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불쌍해 보이지 않고 꼴도 보기 싫다. 한번 손들지 마시고 발가락만 한번 움직여 보시래요. 있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냥. 그런데 꼴도 보기 싫게 하는 것은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그 꼴도 보기 싫은 어떤 이마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픈해야 합니다. 오픈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강목사님 오늘 거의 다 끝났지요? 45분이요? 예, 아주 잘 진행되고 있네. 진도가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개발자 하빌 핸드릭스 박사의 핵심 이론.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치유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공감에서 나온다. 이것이 이제 병원 가면 여러분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을 해줘요. 상담자 중심으로 상담을 해줘요. 상담자 중심, 의사 중심으로. 의사가 지시 명령을 하잖아요. 의사가 권리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상담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편, 내담자, 클라이언트, 그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치유의 원천이다. 그래서 선공감을 먼저 해줘야 된다. 선공감 후 땡땡. 따라서 합시다. 선공감 후 땡땡. 그래야 선공감이 치유의 마중물이 되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공감은 방어를 부순다. 거부 반응이 사라진다는 거 공감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심리 상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음 깨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라포가 형성된다. 라포 형성. 친밀감이 생겨서 상담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선공감을 하게 되면. 로맨틱한 사랑은 미성숙에 이끌립니다. 맞지요? 그래서 콩깍지 호르몬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페닐에틸레민. 이게 콩깍지 호르몬의 원명이에요. 페닐에틸라민. 이 호르몬이 14개월, 많게는 3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콩깍지 호르몬이 살아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물어본 사람 이상하지.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참 환상적인 만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못해. 너무너무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싸우고 지내는 부부가 좋다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떠자는 얘기예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 방어를 부순다. 제가 공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황혼이혼 보따리 엄마 EX 해놨죠. 또 예를 한번 들을게요.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더 자세히 읽으면 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어떤 이제 황혼이혼을 한다고 큰딸 집으로 온 거예요. 친정엄마가. 도저히 내 아빠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공감은 방어를 부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엄마가 아버지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못 살겠다고 딸한테 뭐 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위로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헤어지려고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딸이 만약에 아이고 엄마 미쳤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버지하고 헤어지려고 그래, 아이고 참나. 그러면 이 엄마가 공감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보따리 다시 싸가지고 에이씨 작은 딸네 집으로 떠갔을 거예요. 근데 이 큰딸이 그랬어. 이제 이마고 부부 이런 대화를 배운 모양이에요. 아마 신목사한테 배웠대요, 아마.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랬어 엄마,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엄마 입장이라도 난 아버지 같은 사람 못 살지. 아이고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공감을 충분히 공감을 몇 분 동안 30분 동안 해줬대.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면 여자들 입 열면 뭐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삼폰초로 빠지면 뭐 여기저기 막 끌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온열에 엿가락 늘어지듯이 질질 끌고 다녀요, 여러분. 그 잡아 당겨야 돼요. 그 상담사가 다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다는 건 나중에 하시고 그 얘기 한번 또 해봐. 이렇게 상담사가 시간을 조절해야 돼요. 그거 청주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들어주라고 그래서 들어주면 영혼이 구원된다고 그래서 다 들어줬는데 그날 하루 종일 들어줬대요. 밥 먹고 김밥 먹으면서 또 들어줬대.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분이 1호 신자로 등록을 했대요, 여러분.
아 근데 너무 힘들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끊어줘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여기 한이 맺힌 사람들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고. 아무튼 보따리 싸갖고는 엄마 얘기를 30분 동안 다 들어주니까 이 엄마가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요. 내 보따리 어딨냐? 내 보따리. 보따리 가지고 엄마 어디 가려고 그래? 네 아버지 밥 해줘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공감을 받으면 상처가 이제 이렇게 아물어져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화가 아무리 나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45분 동안 5분까지 하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해올 숙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강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지금 1강부터 5강까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6강부터는 여러분이 자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제 2급 자격증을 발급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제 자격증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정부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부상담사, 심리상담사 국가 자격증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지금 상담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따서 상담 목회를 하려면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거 괜히 상담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민간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놓고 상담 목회를 해야 되고요. 1강부터 5강까지는 A4용지 5개의 과제물이 있어요. 반쪽은 정리, 반쪽은 자기 적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여러분에게 내가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려고 하는데 AI한테 제 강의를 집어넣고요. 제 강의를 유튜브 그냥 집어넣으면, 주소를 집어넣으면 걔가요 200자 안으로 아니면 500자 안으로 정리 좀 해줄래? 이러면 다 해줘요. 괜히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AI 시대야, AI 시대. 똑같이 나오면 좀 다르게 편집해 줄래? 이렇게 몇 가지를 한 줄을 더 넣고 요걸 좀 집어넣고 편집해 주려면 다 고쳐줘요. 신기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 대학 논문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까 모르겠어요. 이 책 한 권을 내가 이마고 부부, 닉 브라운이 쓴 이마고 부부관계 치료한 이 책을 천자인해로 한번 요약해 줄래? 그랬더니 서론 본론. 그래서 요약이 쫙 나왔길래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서 좀 요약해 줄래? 그랬더니 다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논문이 막 나올 텐데 이제 AI가 할 수 없는 일들, 정서적인 분, 부부 상담은 AI가 못하지. 그죠? 내 상담은 AI가 해요. 100개, 이 내 상담, 전번에 제가 띄어들은 거 갖고 오죠. 여기 띄어들은 거 100만 개의 뇌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대요. AI가. 그래서 AI 통합 뇌 상담센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치유 차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럼 뇌 검사하면 분노, 스트레스, 또 우울증, 공황, 이런 거, ADHD, 그리고 치매, 파킨슨까지. 이게 다 찍어내, 뇌파를 다 찍어내. 그래서 어떤 뇌가 상했는가 다 얘가 알아내서 다시 피드백을 시켜주면 뇌가 다시 생성돼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필기 시험 다음 주까지 꼭 해오시고요. 60점 못 맞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할 거 임하고 대화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 7가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어느 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입에서 7가지가 줄줄줄줄 나와야 돼.